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천대학교에 계시는 허옥 교수님을 모시고 교통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저희 방송국까지 오시는데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뭐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제가 또 역시. 석사를 네. 성균관대학에서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네. 여기를 오면서 정말로 참 오랜만에 네. 제가 이렇게 하여튼 즐기면서 왔습니다. 아, 그러셨겠네요. 예, 예. 오랜만에 모교를 예. 들려서 오시는 예. 소감이 좀 남다르셨겠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교수님 소개를 좀 간단히 먼저 해주시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예, 저는 가천대학교에서 우리 국가안전관리 전공 네. 석사, 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국가안전관리 전공하면은 우리 이제는 각종 안전사고, 재난 이런 게 아주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이런 쪽에 전문가를 육성해 가지고서 뭔가 우리 사회에 안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네. 그런 전문가 배출을 하는 그런 대학의 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예,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2014년에 우리 가천대 대학원에 이런 대학원을 만들자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2014년 9월부터 그런 안전관리 전공 석사과정이 만들어졌고 또 1년 전에는 박사과정까지 만들어져 가지고 네. 현재 지금 석박사생들 한 40명 정도가 지금 이렇게 대학원 생활로 재직하면서 열심히 지금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가천대학교 하면 인천에도 있고 지역이 여러 곳에 이렇게 분산돼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우리 인천에는 뭐 메디컬 캠퍼스가 있죠. 네. 예, 아주 우리 유명한 우리 길병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이 가천대 전에는 경원대학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이길려 총장님께서 우리 이 경원대학을 인수하셔가지고서 네. 가천 끊임없이 샘 솟는 샘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열심히 이렇게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고 네. 사제도 1,000억을 내놓으셨습니다. 네. 모든 돈을 또 이 대학 발전에 쏟고 계셔가지고서 네, 네. 지금 그레이드가 저는 경원대 시절보다 뭐 월등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의대는 메디컬 캠퍼스는 인천에 있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캠퍼스는 우리 성남, 네. 강남 이 복정 바로 다음에 가천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강남에서 불과 한 10분밖에 안 걸리는 네, 네. 그런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위치가 돼 있고요. 네. 우리 학생이 한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경원대학교에서 이길려 총장님이 취임하는 그때 저도 초대가 돼서 네, 그러셨구나. 경원대 예.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인천의 대부 음. 여기까지 또 이제 일을 내셨구나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시는 지역은 어디세요? 저는 서초구 방배동에 살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살고 계시네요. 예. 네, 네. 그래서 뭐 지하철로 가면은 이렇게 뭐 가천대까지 한 50분 정도? 네. 그렇게만 멀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석박사를 지금 많이 예. 키워내고 계시는 그 상황에서 그 학생들이 어떤 쪽으로 이제 많이 석박사 쪽에 에너지를 쓰시고 있는지 자세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석박사생들은 다 직장인들입니다. 사실은 아직까지 우리 가천대 안에 안전학과가 없어요. 네. 안전학과가 없다 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 뭐 풀타임 학생, 파트타임 학생으로 비유하는데 네. 바로 그냥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서 학사 마치고 석박사를 하면 풀타임 학생이라고 하고 네, 네. 또 파트타임은 그냥 직장인들이죠. 네. 지금 저희는 이 직장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네. 군인도 있고 또 어린이집의 원장님, 뭐 초등학교 교사 다양한 직종군들이 네. 대학원에 석박사로 들어오셔가지고 뭔가 본인이 그런 전문성을 기르셔서 내가 맡고 있는 데서 어떤 안전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네. 그런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 저는 우리 대학에 지금 이런 안전학과를 만들자라고 제가 사실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학과가 만드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학과가 만들어지려면은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학과가 숫자가 줄어들든지 아니면 그 학과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없어지는 네. 그 학교의 교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네. 예. 제가 일본에
그 관서대학교가 안전의 최고 전문 대학입니다. 네. 안전 재난에 가장 앞서가는 대학이 관서대학인데 네. 그때 한번 제가 우리 학교에 좀 높은 분을 모시고서 한번 관서대학을 갔어요. 네. 가서 아베 세이지 교수, 아베 세이지 교수가 일본의 최고 재난안전 전문가십니다. 네네. 그러면서 안전 전문대학원이 있고 또 안전학과가 있어요. 네네. 그러면서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가천대도 안전학과를 만들어봐라. 그러면서 쭉 그 관서대학의 학과별 취업률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이 안전학과가 취업률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안전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죠. 네네. 그래서 학과가 생기려면은 우리 학생들 취업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은 안전 일자리가 안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20만 명은 더 늘어나야 된다.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우리도 지금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 가고 있고 그러면 아마 우리 학부에서도 안전학과가 나와가지고서 조금 더 많은 안전 전문 인력들이 배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쪽에 석박사 과정에 계시는 분들이 연령층도 좀 다양하겠어요. 그렇죠. 뭐 젊은 분은 20대도 있고요. 네. 뭐 취업하고 또 나이 드신 분은 60대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젠 요즘 뭐 80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네. 또 공부 뭐 배운다는 거에 대한 즐거움, 또 그런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시켜 나가는 노력도 같이 하고. 네. 결국 제가 이젠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최소한 80까지는 같이 안전에 대해서 좋은 일 하자. 네. 또 제가 그런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만들고 있으면서 꼭 이게 돈하고 물론 약간의 실비도 좀 지원이 돼야겠지만은 네, 네. 우리 사회에 그런 봉사하면서 뿌듯한 그런 일을 하신다는 그런 자체가 또 이 정신 건강에도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90까지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하여튼 네. 그런 생각으로 늘려주십시오. 열심히 지금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교통 문제에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그 교통 문제가 예. 지금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현황이라든가 뭐 어떤 유형의 그런 것들이 선진국과 좀 비교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예. 거기에 따른 예방책은 또 뭐가 있을지 그냥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하여튼 뭐 바랍니다. 제가 좀 짧은 미니 특강식으로 네. 한 10분만 제가 압축시켜서 말씀을 네, 네.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좀 조금은 제가 좋지 않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사실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손주 손녀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1년간 삶을 사시면서 교통사고 당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죠. 네. 내가 교통사고 당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만약에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손주가 정말 교통사고 났다? 생각조차 끔찍할 겁니다. 하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이 너무나 자주 발생하고 있거든요. 2018년 기준으로 경찰청 보험사 통합 통계 네. 193만 명이 사상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그래요. 경찰청 통계는 뭐 한 34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경찰청 통계보다는 훨씬 뭐 5배, 6배가 많은 거죠. 33만, 34만 요 정도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네. 우선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라고 하면은 이 경미한 사고는 경찰한테 신고도 안 합니다. 신고도 안 하니까 경찰이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냥 정말 대충 합의하고 끝나는 그런 사고까지 합하면은 193만 명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운이 좋아서 경미한 사고에 그쳤지 내가 조금만 부지했건 하면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고 내놓고 보험료 안 타가고 보험 안 받아갈 사람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 보험 통계는 193만 5천 명입니다. 네. 이 193만 5천 명을 전체 인구로 나눠보면은 한 6, 7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1년 내 26명, 27명당 1명꼴로 교통사고로 사상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심각한 겁니다. 그러네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네. 이렇게 26명, 7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향후 1년 안에 교통사고로 어떻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심각한데 문제는 이런 심각성을 인식 못하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내가 이런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런 사고 나가지 않게 해서 조심해야지. 보다 더 조심할 텐데 이런 위기의식을 가질 텐데 이런 식으로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전혀 조심도 안 하고 위기의식도 못 갖는 거예요. 아유 뭐 설마 뭐 남일이니까 탁하다. 네. 그거 남일 아니잖아요. 그럼요. 제가 참 그 며칠 전에 광주에서 네. 더군다나 그 스쿨존에서 참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어머니가 아이 유모차에 태우고 그 3살짜리 여자아이하고 셋을 데리고서 그 스쿨존 내에서 네. 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려고 신호등이 없었고요. 이렇게 반 정도는 건넜어요. 네. 반 정도는 건넜는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계속 지나가면서 양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참 그 어머니가 아이 셋을 데리고 유모차까지 끌고 하는데 그렇게 양보를 안 해줍니까? 네. 그러니까 못 건너간 거예요. 불안해서. 이랬는데 그 앞에는 8톤이 넘는 트럭이 저 반대에서 오는 신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큰 트럭은 사각지대라고 하죠. 네. 내가 이렇게 앞에, 뒤에, 옆에 안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지, 알고 있어야죠. 네. 그러면서 저쪽에 신호가 들어와가지고서 차들이 움직이니까 그냥 쌩 지나간 거예요. 아유 어떡해요. 그래갖고서 어린 딸이 쳐서 목숨을 현장에서 잃었습니다. 네. 참 그 제가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아팠어요. 그 어린 딸이 엄마가 이제 어린이집에 데려가니까 저 인도상에서 이렇게 오면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그런 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이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참 정말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통안전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물론 뭐 모든 운전자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 운전자의 수준이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어린이 셋을 데리고서 길을 건너려는 그 어머니한테 그거를 양보를 안 해줘가지고서 당연히 내가 멈춘 다음에 손으로 먼저 가도록 이렇게 그렇죠. 해줘야죠. 네. 예. 그런 식의 우리가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운전자들이요. 결국 이 교통사고라는 건요. 내가 마음이 조급하면 이런 사고가 납니다. 이런 사고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TV를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어르신분들, 정말 손주들이 지금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뭐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거의 60~70%가 보행 중 사망이고요. 또 전체 교통사고 한 2018년 기준으로 3,700명 중에 한 40%가 보행 중 사망입니다. 이 길을 건너다가 도로를 가고 있다가 목숨을 잃고 있거든요. 이 예방법 간단합니다. 도로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 선진국에서 당신 자녀가, 당신 가족이 이 보행 중에 교통사고 날까 불안하면은 3가지 습관을 길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3가지 습관을 길러줘라. 이 3가지 습관만 길러주면은 보행 중 사고는 한 건도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안타까운 그 광주 사례도 안 날 수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스탑입니다. 스탑. 네. 네, 우선 멈추는 습관입니다. 네. 항상 길을 건널 때는 뛰지 말라는 겁니다. 뛰는 거는 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고 사례 분석해 보면은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경우가 사고 위험이 7배가 높습니다. 또 이 주정차된 차량 사이, 차의 앞뒤 사이로 뛰어갈 경우에는 사고 위험은 18배가 높습니다. 네. 그만큼 그 차에 가려서 안 보이니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길을 건널 때는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러주고요. 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이 컨택트입니다. 네. 아이 컨택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이에요.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서 제가 먼저 갈 테니 멈춰주세요라고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손을 들어서 즉 운전자와 나와 눈 맞추기를 하라는 거죠. 네. 운전자와 눈 맞추기 하게 되면은
운전자가 보행자가 저기 있구나라는 걸 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광주에 참 안타깝게 그 사고를 당하신 그 어머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추호도 없습니다. 네. 운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방적 측면에서 암만 운전자 잘못한 사람 멱살잡이하고 뭐 감옥에 가봤자 내 자식이 살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정말로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해서 그 운전자에게 내가 건너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아이 컨택트. 선중에서 자녀가 3세만 되면 교육을 시키는 게 바로 아이 컨택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와 눈을 마주쳐서 그 차 멈추는 거를 확인하고, 세 번째가 어라이브 얼라이브입니다. 이건 뭐냐면 어라이브 도착하다, 얼라이브 생생하게 네.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라는 겁니다. 운전자가 우리 아이를 발견하고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엑셀을 밟을 수도 있거든요. 네. 또 그 아이를 발견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전에 이 서울의 이 교통사고 다발 지점 중에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마포구에 있는 공덕동 오거리입니다. 네. 거기서 한 10여 명의 보행자가 정말로 막 때로 사고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요. 이 마포구 공덕동 오거리에서 이 왼쪽에서 삼각지 대흥동 쪽에서 내려온 길이 약간 경사가 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호등은 있었고요. 저는 항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이 연석선이거든요. 네. 그럼 저는 연석선 오른쪽에 항상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해요. 차가 그만큼 안전을 갖고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거 딱 중요한 겁니다. 네네. 오른쪽에 화살 표시 있죠. 네. 그거 제 작품입니다. 그러세요? 그거 제가 제안해서 된 겁니다. 역시. 예, 네. 그래서 오른쪽에 화살 표시를 두자. 그래서 저는 항상 오른쪽에 서서 횡단보도 오른쪽에 이렇게 저는 서 있었어요. 네. 근데 제 옆에 보행자가 한 10여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녹색불 들어오면은 뭐 신호등이 있으니까 손까지는 제가 안 듭니다. 네. 근데 신호등이 없는 경우는 제가 꼭 손 들어줘요. 왜냐하면 서로 먼저 가다 사고 나거든요. 신호등이 왜냐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왜 운전자는 저 보행자를 먼저 보낼까 내가 먼저 갈까. 또 보행자는 내가 먼저 가, 저 운전자 먼저 보내 하다가 서로 먼저 가다 사고 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반드시 손 들어줘야 돼요. 손 들어서 네. 하겠다는 의사 표시하고 네. 그러면 우리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보행자 운전자를 약속으로만 정하면은 네. 이런 사고는 얼마나 예방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녹색불이 들어오길래 그 차 멈추는 걸 쫙 확인을 했어요. 했는데 제 왼쪽에 있던 보행자들은 10여 명이 쫙 빠져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가고 저쪽에서 정말로 한 20톤이 넘어 보이는 엄청난 트럭이 네. 목재를 잔뜩 실은 겁니다. 목재를 잔뜩 싣고서 막 속력을 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 운전자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요. 이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가 나타나면은 내가 다음 신호에 가야지 서행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저 신호에 걸리지 않게 해서 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보는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네. 조급하거나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은 보는 시야가 좁아져 가지고 옆에서 뛰어드는 아이가 보행자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신호등이 나타나면은 신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서행해야지라고 생각하고서 속도를 이렇게 줄여주려는 거. 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 운전자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녹색불이 들어오길래 그 차가 멈추는 거 확인하는 순간에 제 10여 명의 보행자는 들어갔고 이 목재를 실은 트럭이 막 속력을 내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저런 운전자 절대 급브레이크 안 밟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무거운 목재라든가 물건을 잔뜩 실은 그런 트럭 운전자들 절대 급브레이크 안 밟아요. 거기서 네. 밟으면은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앞으로 확 쏠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운전자가 브레이크는 못 밟겠고 클렉션을 팡팡 울리는 거예요. 막 그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들어갔다가 뒤로 확 나자빠졌습니다. 저는 이 당황하니까요.
피하세요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어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냥 쌩 지나가더라고요. 네. 아이고. 정말로 운 좋게 거기 사고 안 났습니다. 정말로 운 좋게 그 자리에 어린이가 없었어요. 네. 만약에 어린이가 있었으면 어린이는 뜁니다. 어린이 뛰면은 흔히 차가 이렇게 어린이한테 오면은 어린이는 큰 뱀에 잡혀먹는 청개구리 격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네, 네. 아,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가 이런 식으로 이 뱀에 잡혀먹는 청개구리 격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 네. 녹색불 들어왔을 때 그 차 멈췄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네. 또 녹색불이 들어와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또 길을 건너면서도 차를 계속 보면서 가는 겁니다. 네, 차를 네. 보면서. 네. 이런 세 가지 습관만 길러주면 이런 사고는 전혀 안 나는 거죠. 네. 다음은 승차중 사고입니다. 네. 그 다음 많은 게 안전벨트입니다. 네, 우리가 안전벨트 착용하고 네. 특히 가장 이 위험한 자리는 운전수업 조석입니다. 네. 제가 교통사고 사례 분석에서 뭐 석박사기도 받았는데요. 그 보세요. 네. 이 차를 타고서 갑니다. 네. 가서 저쪽에서 부재한 차가 와요. 오면은 저 차 왜 이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핸들 왼쪽으로 꺾습니다. 그럼 이 조석 자리는 정면으로 부닥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가급적 조석 자리는 안 앉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럼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운전석 뒷좌석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거기에다가 어린이 보호 장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네. 전에 이 고속도로상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름철에 오산 근방에서 5살 먹은 남자아이가 가장 상석이라고 하는 운전수협 조석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네. 앉아 있었고 안전띠를 맸는데 여기 어른용 안전띠가 좀 꼬여져 매 있는 겁니다. 네. 꼬여져 맨 상태에서 갑자기 그냥 차가 꽝 받으니까 아이가 튕겨 나가는 걸 잡아는 줬어요. 네. 잡아는 줬는데 그만 꼬여져 맨 안전띠가 아이의 뱃살을 갈리면서 아이가 장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보호 장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카시트를 네.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자전거,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네. 뭐 그래서 이런 건 또 헬멧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머리 손상 사고거든요. 네. 두부 손상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헬멧을 착용해 주면은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서 네, 네. 이런 예방법 습득하셨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좀 마지막으로 3가지만 약속해 줄 걸 제안하면서 네. 이제 짧은 특강을 마치겠는데요. 네. 자, 첫 번째가 보행자와 보행자 간의 약속입니다. 네. 무단횡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지금 무단횡단 사고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어르신 무단횡단 사고도 아주 많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무단횡단 사고가 많이 나는 근본 원인은 우리 아이는 행동 능력, 판단 능력 모든 능력은 떨어지는데 네. 우리 어른들을 따라하는 능력은 모방 능력만은 월등히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고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네, 네. 내가 무단횡단하면은 나의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보고서 내 자녀 이웃 어른이가 보고 따라다 사고 날 수 있다. 네. 자녀를 데리고 하는 거는 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무단횡단 하지 말자는 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네, 네. 두 번째 약속은 아까 말씀드렸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서로 먼저 가다 사고 나기 때문에 우리 보행자가 손 들어주면은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 네. 운전자가 먼저 손으로 먼저 가세요라는 거를 우리 약속을 정하시고요. 네. 세 번째 약속은 운전자와 운전자 간의 약속입니다. 네. 처음에는 보행자, 네. 두 번째는 보행자, 운전자, 세 번째는 운전자, 운전자 간에 네, 네. 내가 먼저 양보하겠다. 네. 내가 하루에 한 5번, 10번 내가 양보하겠다. 네. 그만큼 양보하려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요. 특히 운전하시면서 시간 막 이 조급하게 가시면은 네. 너무 또 마음이 불안하고 네. 이 속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10분 먼저 가신다고 생각하고서 네. 마음의 여유를 갖고 내가 먼저 양보해주고 이런 거를 운전자와 운전자 간에 약속으로 지켜준다면은 네. 정말로 이런 사고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내가 먼저 양보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 그만큼 나 자신 우리 가족들의 사고 위험도 줄여주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네. 이런 3가지 약속을
꼭 좀 하신 다음에 네. 실천으로 옮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